아저씨들의 말 같지 않은 감상평 57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작가입니다. 네, 도도상입니다. 참 한 주가 쏜살같이 가네요. 정말 소페스트하네요. 저희가 바로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 네. 이번 주 주제는 뭡니까? 네, 저희 요거 사건 사고 하나를 다뤘습니다. 네, 흥미진진하실 겁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요게 또 그 100이면 100 혹은 뭐 100이면 99 정도가 특정 인물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한 사건이 있어요. 미국의 하노버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반달리즘 테러 사건인데요. 미국의 하노버 고등학교라고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반달리즘 테러 사건. 네. 근데 참고로 이제 반달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문화 파괴, 뭐 깽판주의 뭐 이런 거요. 막 낙서가 막 벽에 창궐하고 그러니까 무슨 의도가 있어서 낙설한다기보다는 그 문화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러니까 일종의 일배 정신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그 역사를 찾아보니까 반달 위키도 있죠. 그래서 네네. 그 위키에 보면 이제 게르만족 일파인 반달족이 그 5세기 초에 그 갈리아 일부를 침범해가지고 국토를 황폐하게 만들고 문화재를 때려 부수고 뭐 했다는 뭐 이런 역사에서 기원한다는데 그때는 그 원래 로마 시대잖아요. 네네. 로마 제국의 그 영토를 확장하면서 네. 그 사람들도 정복 전쟁을 많이 했지만 네네. 특징은 그 정복지를 황무지화 시키는 게 아니라 네네. 로마의 시민으로 만드는 네. 그래서 그런 포용 정책이 그 로마의 특징이었는데 그때는 그래서 정복 전쟁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 게르만족들은 와가지고 아주 씨를 말렸어요. 네네. 완전 다 때려 부시고 다 죽이고 강간하고 다 약탈해가고 그래서 거기서 비롯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반달리즘이. 근데 이 반달족한테도 또 억울한 면이 없지 않은 게 그때 당시에 반달족들이 그 있는 문화를 침탈하고 모든 것들을 흔적을 다 때려부수려고 했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약탈이 목적이어서 약탈과 관련돼서 뭐 보관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문화 생품이라든가 그런 것들 문화재라든가 이런 거를 수탈하면서 그렇지 그냥 의미 없이 다 때려부수고 그런 거는 지금 많이 와전이 돼 있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뭐 그 프랑스 혁명 당시 또 이후에 보자면은 그 혁명 세력들이 막 교회 때려부수고 막 이러던 거 그런 거라든가 최근에는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막 대도시 약탈, 강간, 방화, 살인 뭐 이런 공공시설 파괴 이런 것들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배식 그 도시 범죄, 세태 이런 거를 일컫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반달 범죄로는 뭘 찾을 수 있을까?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예전에 제 대학교 1학년 때 그 학교 항나무 밑에 똥 싸놓은 거 정도를 꼽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 나무가 되게 우람해서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가지고 그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인한테서 뭐 콩을 먹는다는 히타는 등 그 전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그 뭐 미경이 다녀간 뭐 이런 소소한 낙서라든가 이런 건 쳐주는 거 아니고 그리고 뭐 그래피티라든가 태깅 이런 거를 반달리즘으로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악의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 이쁜 그림을 망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이런 것들을 주로 그 개신교 일부 개신교 교도들이 절에 가서 그거 있잖아요. 그 저 뭐죠 무슨 밝기 하는 거 밝기요? 밝게 그 여기를 우리 기독교가 점령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그 땅을 이렇게 밟는 뭐 그런 도장깨기 같은 거네요. 그거를 사찰에 가서 막 하고 오는 거예요. 막 들어가서 그 결과를 보면은 그 정도가 뭐 반달리즘 정도 되겠네요. 네, 아무튼 간에 뭐 러다이트 운동이랑도 다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갈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테러가 벌어졌냐면요. 하노버 고등학교 교직원 주차장에 거기 주차되었던 차량 27대 붉은색 스프레이로 남자 성기 고추가 그려집니다. 27대. 그리고 나서 그 딜런 맥스웰이라는 학생이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돼요. 맥스웰. 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친구가 워낙 또라이질을 자랑스럽게 하던 친구였거든요. 막 그 유튜브에도 올리고 지나가던 꼬마 앞에 가서 코에다 대고 방귀를 끼고 도망가는 장면을 친구들이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린다던가 그리고 뭐 아기를 안고 있는 아버지 뒤를 슬금슬금 다가서 바지가 내리고서 이 장면을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다든가 하는 이런 악동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상당히 자랑스러워해요. 근데 일관되게 이 친구가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사안의 경중으로 따지면 그 예전에 했던 뭐 바지 벗기고 이런 장난이라는 비교 불가한 그 무적 피해를 발생시킨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결국 퇴학까지 당하게 돼서 뭐 그런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고 발뺌을 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 네. 그런데 뭐 저희 이제 뭐 초반 스포일러를 당연시하는 또 프로그램이잖아요. 섬세하게 또 대중 무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초반에 저 스포일러로 결과 알려주고 해도 몰라. 그래서 저희가 백색 소음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뭐 답안지를 차례보다 주로 앞쪽에 배치하는 뭐 이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사건에서 보여주는 어떤 교훈, 이게 뭔지 먼저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어떤 그 무지와 편견, 몰이해, 사유 없는 속단, 딜런 맥스웰, 당연히 네가 그랬지. 요런 거를 경계하자라는 이 사건의 그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그럼 일단 이거 새기고 그 학교 측이 딜런 맥스웰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결정적 4가지 증거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증인이 확보가 됐는데요. 알렉스 팀볼린이라는 학생입니다. 알렉스 팀볼린이 봤다. 네네. 그러니까 학교 이사회 그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딜런이 낙서하는 것을 봤다. 100% 그가 맞다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알렉스 팀볼린이라는 학생이. 그리고 실제로 그 사건 당시에 학교 CCTV에 알렉스 팀볼린이가 무언가를 보고 뛰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 학교 그 주차장 근처에서, 교직원 주차장 근처에서.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당연히 팀볼린은 실제로 그 장소에 있었고 그가 유일한 목격자였다. 하물며 이 팀볼린은 다소 그 쪼다이면서 프릭 그 괴짜인데 좋은 성적으로 항상 그 선생님으로부터 그 신뢰와 칭찬을 받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말을 학교라든가 이사회라든가 교사들이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범생이가 그렇습니다. 증언자로 나섰다. 쪼다 범생이라는 게 중요하죠. 쪼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 측에서 내밀고 있는 증거는 접근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CCTV에 그 교직원 주차장의 알렉스 팀볼리니가 찍혀 있다면 그렇다면 왜 범인의 모습은 찍혀있지 않냐? 그러니까 CCTV에는 그 범행 전에 멀쩡한 그 27대의 승용차 영상 나와 있고 갑자기 칙 하면서 점프를 뛰더니 같은 차량에 고추 그림이 27개가 그려져 있는 영상으로 점프가 돼요. 누군가가 그 장면, 그 고추를 스프레이로 그리고 있는 장면을 삭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CCTV 영상에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보안실, 영상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학생 중에는 단 9명밖에 안 됩니다. 하노버 고등학교의 방송반 모닝쇼라는 게 있는데 이 모닝쇼의 스태프들, 얘들만 학교 미디어 서버실에 접근이 가능해요. 그리고 딜런은 이 모닝쇼의 카메라맨입니다. 네. 딜런이 맥스웰이죠, 범인. 네, 딜런 맥스웰. 네. 딜런 맥스웰.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표적 테러라는 건데, 표적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격이다. 그렇습니다. 이 자신의 차가 이 테러의 표적이었으며 다른 차들은 그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덤으로 같이 태워되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양반이 나옵니다. 이 양반이 자신이 바로 딜런의 범행 동기였다고 주장합니다. 동기. 네, 이 양반은 증인과 증거와 동기가 다 있으면 범인이네? 범인인 것 같습니다. 빼박캔트인데? 네. 이 양반은 근데 사건이 점점 미궁으로 흘러가요. 일단 이 양반이 샤피로 선생님이라는 양반인데 샤피로 선생. 네, 하노버 고등학교의 스페인어 선생님입니다. 딜런의 스페인어 수업 태도는 물론 엉망이었고 또 칠판 그 화이트보드 있잖아요. 그리고 시험 답안지 여기에 예외 없이 매번 꼬추를 그려요. 딜런이. 이놈의 의심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앙숙인 거예요. 선생님과 학생이지만. 그리고 하노버 그 고등학교의 학생들 포함 교장, 교사, 임직원 일동들한테 평판이 아주 좋은 그런 선생님입니다. 샤피로 선생님은. 그 열정과 인내를 가지고 딜런 3년, 2년, 3년을 버텨왔어요. 얘를 계속 이제 그 맡으면서 뭐 담임 이런 게 아니라 그 스페인어를 계속 들으니까 얘가 제2외국어로 그러니까 이 학생을 2년, 3년을 봐왔죠. 그리고 딜런의 답안지에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애를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애들이 조금씩 그 스페인어 실력이 느는 걸 보고서 큰 만족과 그 희열을 느낀 선생님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인생에 낙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딜런의 답안지는 2, 3년을 거쳐가면서 점점 크고 디테일한 꽃으로 바뀝니다. 사진이. 답안지의 꽃 그림. 네네. 그래서 여기서 샤피로 선생님께서 이제 내가 바로 딜런의 타겟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걸로. 그리고 그녀가 그 주장하는 그 근거로는 자기 차는 고추 낙서와 더불어 타이어에 빵꾸까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직원 여기에서 주 타켓이 나였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다. 네. 다른 교직원의 타이어는 멀쩡한데 오직 내 것만. 그리고 추가로 사건이 있기 직전에 딜런한테 일주일 동안 나머지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일어났죠. 어디까지나 심증이지만 일단 신념을 확고히 하는 정황 증거인 것만 확실하죠. 요 정도만 이렇게 저 언론에 만약에 사건에 정보가 유출됐다 그러면 댓글에 그놈 잡아서 30년형 처해야 된다. 튀겨 죽여야 된다고 하죠. 그놈 범인 확실하다. 내가 저런 애 많이 안다 하면서 댓글이 막 달렸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증거, 학교 측 증거라고 내세우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걸 살짝 중복이 되는데 딜런의 고추 드로잉 이력입니다. 그러니까 딜런은 그 비단 샤피로 선생님의 스페인어 수업 내에서뿐만 아니라 거기가 어디든 여백만 있으면 고추 낙서를 하기로 유명했어요. 그 자신의 그 SNS에 고추를 그리는 그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셀피를 찍으면서 밑에다가 이렇게 타이틀을 답니다. Another day, another dick. 이렇게 해서 1일 1고추를 그리는 것을 자기 어떤 신념을 알고 있는 청년이고. 이게 동아리 만들어야겠는데? 네. 그 학교 청문회에서 딜런 본인은 한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낙서를 하는 것 같다고 대답을 했는데 사람들이 취재를 하니까 그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학교 대의원들이 샤피로 선생님은 강하게 부정하면서 그 빈도는 일주일에 4번 정도가 아니라 매일이다. 그러면서 지난 3개월치 딜런의 낙서 사진을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원한다면 2년치 낙서 사진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흐름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한 두 학생이 나옵니다. 석연치 않은 결말. 네, 그렇습니다. 그 같은 모닝쇼 방송반에 샘과 피터라는 친구인데요. 완고한 이 친구도 살짝 범생 너드 이미지가 있는 친구들인데 그 완고한 그 중립적 포지션용으로 사건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한번 우리가 제작해보자라고 하면서 샘과 피터가 네네 이 다큐멘터리가 시작됩니다. 그 다큐를 제작할수록 샘과 피터는 학교 측이 그 주장하는 증거에서 허점이나 아니면 그 최소한 좀 미심쩍은 점들이 발견되는데 일단 첫 번째 증거가에서 미심쩍은 포인트는 증인 알렉스 팀볼린이 관련입니다. 증인 쪼범. 네네. 그 친구는 일각에서는 거짓말쟁이 떠벌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어요. 네, 공부는 잘하는데 성적은 잘 나오는데 예를 들면 스스로는 엄청난 주량을 자랑하지만 어떤 친구네 파티에서는 내내 똑같은 맥주 한 병을 들고 다니는 게 목격된다거나 학교에서 가는 여름 캠프에서 학교 퀸카 치어리더가 나를 대딸해줬다라는 소문 등을 퍼뜨려요. 네. 스스로. 네네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알렉스 팀볼린이는 또 샤피로 선생님의 신복과도 같은 학생이에요. 그 주차장에서 딜런 맥스웰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그 시점 불과 몇십 분 전에 샤피로 선생님과 길게 면담을 했다는 그런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샤피로 선생의 신복. 네. 일단은 뭐 여기서 김 빠지는 커밍아웃을 하자면 사실은 요 말씀드린 사건 전말 요거 모두 샘과 피터가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 형식을 한 페이크 다큐멘터리입니다. 모큐멘터리. 요거를 찾아보시면 요 내용들이 쭉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모큐멘터리다. 네, 이게 네. 한 30분 남짓의 그 에피소드 8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미드 로튼토마토 토론이에요. 로튼토마토 평론가 지수 96%, 관객 지수 94%는 호평이 보장하듯이 뭐 허송씨를 보냈다는 그 자괴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그 의리 있는 미드입니다. 원제는 제목은 아메리칸 반달. 아메리칸 반달. You can be born into the perfect family, the perfect school, the perfect life. But can you be born above the law? 국내 넷플릭스에서는 아메리칸 반달리즘이라는 제목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전교생이 일시에 설사를 해가지고 학교가 완전 아비규환이 돼버리는 시즌2까지 있어요. 이 시즌2 광고에 보면은 갑자기 식사를 하다 말고 오오 하더니 전부 화장실로 달려가고 화장실 문을 막 좀비 영화 같이 화장실 문을 막 뒤에서 두드립니다. 엉덩이를 부여잡고 그러면서 삐직삐직 세고 어떤 친구는 두리번거리다가 복도에 있는 휴지통에 걸터 앉아요. 그리고 학교 복도가 온통 갈색 물로 범람하는 시즌2가 있어요. 이 시즌2도 역시 샘과 피터가 해당 학교에 초청돼서 사건의 진실을 그 이면을 쫓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되는 게 골자예요. 이거 엄청 골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똥 좋아하잖아요. 그 학교에서 전학 온 애가 바로 지난주에 했던 키리시마네 학교로 전학 온 똥쟁이구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아 정말 아깝습니다. 자 다시 본편으로 돌아가서 시즌 1입니다. 그 딜런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그 악동 루저 친구들 웨이백 보이즈를 그리고 여자친구 맥킨지를 증인으로 내세요. 이 웨이백 보이즈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 그 스투피드한 영상 마치 만드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크게 신뢰를 받지 못하죠. 그 에피소드가 진행되면서 방송반 9명이랑 담당 선생님의 동기 알리바이를 하나씩 검증해 나갑니다. 저마다 다 의혹이 있고 저마다 알리바이가 또 한 미심쩍은 않은 알리바이들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또 그러는 동안 이제 뭐 다른 의혹도 제기되고 사건은 뭐 산으로 갔다가 강으로 갔다가 하면서 이제 제 궤도로 다시 돌아오고 막 이걸 반복합니다. 그 징검다리처럼 이제 개그 포인트가 또 항상 이렇게 로맨스도 이렇게 배치돼 있고요. 가령 예를 들면 샤피로 선생님이
정비소 영수증이 발견이 됩니다. 이 친구들이 취조하면서 샤필 선생님이 타이어가 났으니까 이거 빠꾸를 때울 거잖아요. 여기 돌아다니면서 정비소로 갔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영수증이 나오는데 영수증에는 칼로 찍힌 게 아니라 못이 박혀 있어서 영수증에서 그 못을 뺐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거라든가 그것도 다큐멘터리가 한 편 한 편이 입소문을 이렇게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그 딜런이 순교자 취급을 받기도 해요. 야, 이거는 정치행위다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어떤 발언권 있는 사람들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일박생들은 티셔츠를 만들어서 내가 아이드로딕 내가 꽃을 그렸다라는 티셔츠를 만들어서 입고 학교에서 막 다니고 하니까 학교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해시태그 붙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뭐죠 다큐멘터리 제작진 2명은 친구는 학교에서 정학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내부 고발하던 선생님이 부적절한 발언, 그년 핫하지 뭐 이런 발언 해가지고 이게 온라인 올라가지고 선생님이 해고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핫한 밀프라고 하죠. 가장 핫한 엄마들을 이렇게 막 애들 뽑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그 엄마 학부형과 교제를 했던 선생님의 연애사가 밝혀집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사건들이 막 여기서 그걸 파헤치는 과정 중에서 의도치 않았던 다른 그렇습니다. 여러 비리들이 밝혀지면서 네네.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군요. 그러면서 이 사건들이 하나하나 나오면서 이 사건이 그냥 에피소드 하나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의자가 훅훅 혀요. 컵으로 이쪽으로 훅 가가지고 그렇다면 전혀 용의 선상에 있지 않은 이 사람이 관계될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훅훅 켰다가 역사 갔다 하는데 이게 일견 설득력이 있어요. 전혀 뭐 황당무계한 그런 증거라든가 그런 정황을 갖고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물론 이 애들이 그 CSI 수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걔들이 그 추측 가능한 걔들이 검증 가능한 방법을 하죠.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꽃이 27개를 그린 다음에 시간을 재가지고 이 시간 안에 그리는 것이 가능한가 삭제된 시간 안에 그리고 알리바이는 일단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친구들과 딜런의 여자친구가 제시하는 그 알리바이 사이에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는데 그럼 그 비는 시간 내에 학교까지 왕복을 하면서 그 꽃을 거리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딜런은 일관되게 나는 그때 앞집 할아버지한테 장난 전화를 걸어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녹음을 했다고 해요. 녹음이 그쪽에 자동응답기에. 그래서 그 할아버지네 집 방문해서 죄송한데 그 자동응답기에 있는 그 테이프를 주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벌어지는 사단이라든가 곁가지를 치는데 이게 길지 않은 30분 내외의 에피소드 8개 안에 다 있거든요. 웃음 포인트도 함께. 그 시종일관 또 되게 심각한 제작 분위기로 이어져요. 그 두 친구가 이렇게 만들어가요. 근데 이게 되게 가볍고 이디엇하고 스투피드한 소재를 다루는 거잖아요. 되게 심각한 분위기로 거기서 계속 웃음이 나요. 실소가. 그리고 오프닝을 보면 이건 무슨 연쇄살인마를 쫓는 초심 형사 분위기가 막 되게 흑백에 막 안개가 푹 올라가면 사람 뒷모습이 나오고 빨간 자막이 막 지나가고 해서 어떤 강가에서 벌어진 연쇄살인범을 다루는 건가 이런 분위기가 풍겨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뭐 이런 하드보일드한 분위기 속에서 네. 오프닝이 하드보일드한 이런 오프닝 속에서 우스개가 종종 배치되어 있는 그런 재미있는 미드입니다. 뭐 모든 영상물이 또 그 박평식 평론가를 위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똥을 보고 또 웃음 나오고 뭐 그렇다면 그건 뭐 똥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자, 한 번씩들 보고서 네, 평가하시고 극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그래야지 이거 보고서 좋아하는 청취자들 또 무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스포일러인데 네. 그래서 범인은 결국엔 누구였죠? 범인이 밝혀지긴 밝혀지는데 명확하게 똑 떨어지지 않고 관객들이 심증으로 저 친구구나라고 하면 생각하면서 영화가 끝을 맺는데 일단은 맥스웰은 아닙니다. 딜런 맥스웰은 아닙니다. 샤피로 선생의 자작극이 아닐까 싶은데 이건 안 낼 테니까 샤피로 선생 자작극 아니야? 샤피로 선생님은 정말 철석같이 딜런이 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심증도 아니라 믿고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증거들 중에서 확증 편향 쪽으로 가죠.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사람 중에 범인이 있나 보네. 그렇습니다. 요거 한 편은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 저 넷플릭스에 있는 것들은 넷플릭스에서밖에 못 보잖아요. 그죠? 네네. 이것 때문에 가입을 해야 돼? 네, 근데 제가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라든가 시리즈 이게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못하지만 파일 공유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떠 있는 건 봤어요. 네. 그렇군요. 떠 있는 건 봤습니다. 10분이나 남았는데 시간이? 초스피드로 했는데 그럼 아까 그 뭐죠? 시위 얘기 다시 합시다. 지난주에 다뤘던. 저도 요즘 그 드라마 하나 보고 있는 게 있는데 봤지 다. 저 결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라는 한국 드라마예요? 아니요. 일본 드라마예요. 10부작 일본 드라마고 주인공이 그분이에요. 그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인생에 주연하셨던 배우. 아, 연배가 좀 있으실 텐데 지금. 예, 76년생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분이 2년 전쯤에 찍었는데 그래서 그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인생처럼 때처럼 그렇게 그때보다 좀 나이가 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맡았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피부과 의사 개업의인데 그렇게 또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혼기를 놓치고 살짝 이나영처럼 생기신 네, 맞아요. 분 네, 맞아요. 네네. 이름을 또 언급하고 넘어가야지. 네. 전문가처럼. 나카타니 미키. 나카타니 미키. 나카타니 미키가 이제 개업한 피부과 의사인데 그러면서 일에 그리고 자기 성공에 집중하느라고 혼기를 놓쳤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연애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서 연애 세포가 거의 죽은 거죠. 그러면 지금 39살인데 일본에서는 만 나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로 치면 최소 40살 아니면 뭐 41세가 된 거죠. 39인데 주변에서 점점 너 40살부터는 이제 너 완전 좆되는 거다. 이렇게 겁을 줘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 여자도 좀 위기감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되지? 나 빨리 남자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불안감을 갖고 있던 차에 우연히 나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그 남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 남자가 근데 아직까지 싱글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 자기 단골집 식당 주방장 베일에 쌓인 식당 주방장으로부터 연애 코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회에 걸치는 동안 매 회마다 한 가지씩 연애 비법을 알려줘요. 뭐 연하의 남자를 꼬시는 법이라든지 뭐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남자의 환심을 사는 법 뭐 이렇게 그래서 남자에게 뭐 부담을 주지 않는 법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스킬들을 전수받아서 그분은 근데 뭐 연애 전력이 어떻게 되시는 분인데요? 베일에 쌓여 있어요. 이분은 네네. 베일에 쌓여 있네요. 네네. 뭐 옷도 보기에는 그냥 식당 주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기에는 엄청 재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기는 모태끼신 거예요 지금? 그분은 아니면은 그분은 연애사는 연애는 나오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오직 조언만 하고 그러는 와중에 그 10회를 지나가는 와중에 결국엔 이 여주인공이 그 조언들을 받아서 과연 자기의 그 고등학교 시절 짝사랑했던 그 남자 동창생의 마음을 사게 되는지 어떤지 보는 맛이 좀 있는 드라마인데요. 10부작으로 딱 끝이 나는 거예요? 10부작으로 끝이 나고 명확하게 시즌 2도 없고 시즌 2 안 나올 만해요. 사실 보다 보면은. 좋습니다. 그 왓챠에서 볼 수 있고 그 한 편당 뭐 한 50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 보다 보면은 일본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그 젠더 감수성이 좀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남녀 성평등에 있어서는 역할 고정 같은 게 굉장히 아직까지도 좀 심하게 좀 남아 있고. 네네. 그 외모에 대한 표현 자체가 그렇게 거부감 없이 통용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면 뭐야 왜 여자가 왜 저런 식으로까지 저렇게 노력을 해야 돼? 뭐 남자들의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뭐 이런 거부감이 이렇게 들 수도 있고 그런 장면이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야 저런 방법으로 남자를 꼬신다는 게 지금 말이 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어차피 만화 원작이다 보니까 좀 과장돼서 있고 연기 연출도 좀 만화적 느낌을 살리게 연출을 또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턱이 밑으로 턱 떨어지면서 하는 것 같은 뭐 그런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 많이 거부감 느끼시는 분은 재미없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제가 해서 이거는 제가 다다음 주 걸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미리 예고를 시간이 나와서 하나 드리는 건데 한번 보고 납시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10가지 비책들을 제가 요약을 해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거 주요하냐 안 하냐. 그리고 이제 또또상님이 또 나름 다른 각도에서 또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딴지 의식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런 데서 소용이 없다. 또 반론을 한번 또 받을 수 있는. 제가 그러면 지난주인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했던 언리미티드 에디션 뭐 해가지고 북아트 관련된 뭐 이런 데가 있었어요. 거기 나가가지고 책 한 권을 샀는데 책 그 사이에 껴있는 그 종인데 젠더 감수성이라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너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젠더 폭력을 젠더 폭력을 가하고 있는가를 그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거 한 장 갖고 와보죠. 제가 그걸 한번 보면서 깜짝 놀란 제가 저희 방송에 해당 사항이 반이 넘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와서 그거랑 해가지고 연애 비법 그리고 거기서 알게 모르게 숨어 있는 여성 폐마, 진실과 허구, 스킬의 진실과 허구를 한번 또 지켜보고 짚어보고 이런 시간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죠. 그리고도 5분이 남았네.
친구들 좀 데려오세요.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제목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네, 아메리칸 반달리즘입니다. 아메리칸 반달리즘 그리고 영어 제목은 아메리칸 반달. 네. 그리고 잠깐 생각난 그 에피소드인데요. 그 미드에서 결정적으로 CSI랑은 격을 달리하는 게 이 사람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 우리가 놓치고 지나갔다 정말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게 고추 그림이 다르다는 겁니다. 딜런이 그린 그림은 항상 고추에 불알에 털을 그려요. 근데 모든 그림에 털을 그립니다. 헤어, 볼스 헤어? 야, 헤어가 없으면 그건 디게 아니지 라는 어떤 드로잉 철학이 나와요. 근데 그 차에 그려진 모든 디게는 헤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섯 헤드를 하고 있어요. 버섯 헤드. 네네. 수술을 했냐 안 했냐가 또 이게 또 저기네. 아니, 드로잉 보시면 압니다. 이거 그 여성분들이 보기에 뭐 거부감 없습니까? 많습니다. 같이 보신 분이 네, 저희 뭐래? 원래 그런 방송이잖아요. 저 혼자 봤어요. 참 보질 않더라고. 그리고 시즌 1이 나요? 2가 나요? 난 저 소재만 봐서는 2가 나을 것 같은데. 저는 시즌 2 첫 광고하는 그 비주얼에 압도돼서 시즌 1부터 시작했거든요. 시즌 2를 아직 끝내지 못했어요. 그렇구나. 시즌 2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똥을. 네, 제가 한번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로튼 토마토 지수가 96%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이게 이 정도 되면 누가 봐도 거의 재미있을 만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몇 명이 모여서 뭐 100점 주고 80점 주고 이걸 평균 낸 게 아니라 여기다가 좋아요 O, X 둘 중에 하나를 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몇 명이 됐든 그중에 96%가 O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로튼 토마토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점수를 몇 개를 줘서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100점, 빵점 둘 중에 하나를 줘서 몇 퍼센트가 100점을 줬느냐. 근데 96%가 100점을 줬다. 이런 의미니까. 그 정도면은 100명이 투표했으면은 4명 빼고 96명은 재밌다라고 했던 건데. 재밌을 것 같네요. 머리 텅 비우고 순수하게 오락 영화 본다는 느낌 이렇게 즐기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전혀 후회 없으실 겁니다. 또 30분밖에 안 한다는 게 굉장한 또 미덕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음 거 시작할 때 30분만 더 보고 자지. 이러다 같이 해와 함께 뜹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그 아메리칸 반달리즘 넷플릭스 드라마를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이 정도 해야지 넷플릭스에서 광고 들어오죠. 진짜 아니 마차를 그렇게 빨았는데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마차가 뭐 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네, 도도상이었습니다.